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배움을 살피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천하기, 버려지는 열, 손실되는 열, 다시 쓰는 열, 이 수업평가 모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평가 모델은 학교 현장에서 2학기 수업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통합과학 후반부인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과학 수업뿐만 아니라고요. 다양한 수업 상황에 적용하고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모델 개발 방향을 말씀드릴까요? 평가 모델은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평가할 때 원격 수업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 모델을 3개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 또는 등교 수업에서 개념을 배우고 익히는 수업을 할 때 사용할 교실 응답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목표 또는 핵심 역량으로 평가 준거를 일단 만들고 이 평가 준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등교 수업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료 평가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각 수행 평가 모델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모델은 개념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하나의 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개념을 배우고 익히는 수업이 문제풀이 학습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앞 시간에 배운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학습 형태의 모둠 활동을 진행합니다. 개념 학습에서는 주로 학생 개인 단위 피드백이,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주로 모둠 대상의 피드백이 제공되는데요. 피드백을 활용하고 연습하는 단계를 쭉 거치고 나서는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총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 모델을요, 통합과학 교과에 한번 적용하고 열에너지를 주제로 총 7차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공항고등학교 정진 선생님과 진선여자고등학교 최연숙 선생님과 함께 각 수업 평가 모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차시 개념학습의 평가 목표 및 평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목표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을 이해하고 에너지 효율의 개념을 사용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평가 과제는 주요 학습 개념인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개념 학습 문항을 풀고 이해하기 활동입니다. 1차시 학습 활동은요, 개념 문항 풀이 활동, 그리고 모둠별 논의, 정리 활동 이렇게 3가지 활동으로 나뉩니다. 1차시 수업이 원격 수업에서 이루어질 때는요, 개념 문항 풀이 활동을 팅커벨이라는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교실 응답 시스템 기법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리 활동에서는요, 온라인 도구인 라이브 워크시트를 이용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념 문항풀이 활동에서 형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을 이용한 교실응답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교실응답 시스템은 형성평가의 기법 중 하나로 교사가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률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성평가 전략입니다. 여기 화면을 함께 보면서 팅커벨을 이용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념 학습 문항을 어떻게 제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교실 응답 시스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팅커벨을 이용해 선다형 문항 활동을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설정한 학습방 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방 번호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교사가 공유 화면에 문항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자신이 생각한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자신의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귀여운 캐릭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각 답지에 대한 학생 응답률을 공유 화면에 띄워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정답률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수업에서 사용한 교실 응답 시스템 기법의 실행 과정은 마주르의 동료 교수법의 절차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학습할 개념에 대한 교사의 간략한 강의 후 개념 학습 문항 제시 및 학생 응답 활동이 이어지는데요. 이때 정답률을 확인해 정답률에 따라서 교사는 다른 방향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제시된 예시 문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항의 정답률이 30% 미만일 때는 교사의 피드백을 다시 설명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 효율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그리고 문항풀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답률이 30에서 70%일 때는요, 학생 논의가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학생 토론에서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올바른 방향의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답률이 70% 이상일 때는요, 교사의 피드백이 정답을 확인하는 정도만 해야 하므로 이 문항에서는요, 풀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개념 학습에서의 피드백을 프로젝트 학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1차 시 평가 내용을 어떻게 2차 시에 연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마지막 단계 라이브 워크시트를 이용해 1차 시 학습 후 마무리 형성 평가를 실시하면 교사는 즉각적으로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점 결과를 확인해서 학생들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교사는 이 결과를 2차 시 프로젝트 수업에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요 개념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2차 시 수업 시작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을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시 팅커벨을 이용한 문항풀이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피드백을 학생들이 2차 시 프로젝트 수업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피드백은 학생들이 개념 학습을 프로젝트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두 수업의 연계 학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4차 시 프로젝트 학습의 평가 목표는 전력 수송과 전력 손실을 이해하고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 과제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력 수송 경로를 설계하기입니다. 다음으로 4차 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력 수송 경로 설계하기의 수업 활동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생들은 전력 수송 경로를 설계하며 교사는 평가 준거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설계한 전력 수송 경로를 발표하고 젠보드를 이용하여 의견을 나누는 동료 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동료의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을 위한 평가 준거입니다. 평가 준거의 항목은 과학과 핵심 역량을 고려하여 과학적 개념 활동, 합리적 추론, 발표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학생의 수행에 대한 전략을 칭찬하면서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준거인 과학적 개념 활용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추가적인 과학 개념 지식의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제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 더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수행에 대하여 칭찬하며 추가적으로 개념을 확인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준거인 과학적 개념 활용에 기반한 피드백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며 개념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은 개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발표 내용을 통해 과제 및 발표 내용의 송전 전압을 높여서 전력 손실을 줄여준다는 개념이 빠진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 준거인 과학적 개념 활용에 기반하여 개념을 제시하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개념을 활용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 교사는 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준거인 발표에 기반하여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6차 시 에너지 제로 학교 제안서 발표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를 보시면 교사는 평가 준거인 과학적 개념 활용에 기반하여 학생들에게 다른 모둠의 수행을 비교하며 과학적 개념에 근거한 추가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찾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교화한 개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추가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질문을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 교사는 평가 준거인 합리적 추론에 기반하여 학생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개념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학습의 성과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모둠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과제 개선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 학생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할 때 학생이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에 답변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D를 보시면 교사는 3에서 4차시 과제 활동을 통해 학생의 과거 수행과 현재 수행을 비교하여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성장과 학습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교 수업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동료 평가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피드백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제로 학교 만들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합니다. 동료 평가를 통해 학생끼리 서로 피드백하는 상호 평가 전략은 다음에 3단계로 설계하였습니다. 1단계 평가 요소 논의하기는 학생들이 직접 평가 요소를 만들어 봅니다. 학생들이 서로 논의해서 만들어낸 평가 요소를 원격 수업 도구인 패들렛에 올리면요, 교사는 이를 정리해서 루브릭, 즉 평가 기준표를 만듭니다. 정리된 평가 기준표는 산출물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제시가 먼저 되고요. 학생들은 평가 기준표를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면서 산출물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2단계 평가하고 피드백하기는 다른 모둠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피드백해주는 단계인데요. 평가 기준과 교사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모둠 발표 후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동료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평가해줄 발표자는 이때 좀 미리 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어떤 내용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보강하면 좋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반영하고 보완하기에서 교사는요, 피드백을 활용할 기회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요. 3단계에서 각 모둠은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한 후에 산출물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사실 동료 평가 기술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훈련은 필요하죠. 그래서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을 주라고 또 요구하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 좋아요, 잘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말하지를 못하죠.
피드백은 받는 대상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좀 막연한 피드백은 긍정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교사가 3가지 피드백 요건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7차 시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반영하고 보완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죠. 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산출물을 루브릭에 따라서 이제 채점하게 됩니다. 이때는 총괄 평가이긴 하지만 교사는 그림과 같이 평가 결과지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교사는 채점 결과와 함께 부분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또 잘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것은 더 잘하면 좋겠는지 추가 의견을 또 적어주면 어떨까요? 다시 반영하고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을 위한, 또 다음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긍정적인 피드백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소개해드린 평가 모델과 피드백 사례가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평가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도움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